시위대와 경찰이 팽팽하게 대치 중인 인도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 앞. 그 치열한 현장에서 경찰복을 입은 여성과 시위대 선두에 선 남성이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이들은 바로 남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을 갈라놓았던 걸까요? 지금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인도 타밀나두 주 첸나이에서 경찰로 근무 중인 안누 프라자라고 합니다. 한 평범한 여성 경찰관으로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에 꺼내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인도 사회에 닥친 현실과 한 글로벌 기업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파업 사태는 제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제 오빠라고, 그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려면 저와 오빠의 오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5살 때였고 오빠는 10살이었죠. 어릴 적 살던 집은 마을 외곽의 빈민가에 있었는데 양철과 나무 판자로 지어진 단칸방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더운 날이면 방 안은 찜통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의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고 그곳에는 항상 악취가 풍겼습니다. 바퀴벌레와 쥐는 일상처럼 출몰했고 밤이면 모기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 오빠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반면 오빠는 늘 저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가장 바닥부터 시작했죠. 벽돌을 나르거나 야간 청소를 하고 공사장에 나가 하루 종일 먼지를 마시며 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희생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안누야, 너만큼은 우리처럼 살지 말아야 해. 너는 꼭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해. 저는 오빠의 그 말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복을 처음 입던 날, 오빠가 보여준 그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미소는 제가 이뤄낸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룬 승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근무지 근처 관사에서 지냈고 오빠는 여전히 힘든 노동 일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첸나이 공장의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해 대규모 채용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도 최고급 브랜드로 인정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고품질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으로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런 삼성에서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이라는 발표를 하자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오빠는 바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학력은 부족했지만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첫 면접에 통과했고 이어서 기초기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공부하며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 생산직에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빠의 월급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무엇보다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이 가족에게 큰 안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오빠는 마침내 우리 가족을 위해 마을 근처의 괜찮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우리가 살던 양철 지붕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안락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최신형 삼성 TV였습니다. 오빠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틀어주며 말하더군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그 시절, 책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기술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삼성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고 희망이었으며 오빠의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은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 입사한 이후 오빠라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성격이나 본질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곤 했죠. 안누야, 이제야 내가 진짜 가장이 된 기분이야.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삼성에 들어간 이후 집에 더 이상 쥐나 바퀴벌레가 돌아다니지 않았고 조카들은 정규 교육을 받으며 영어로 된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외식을 하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지내게 됐죠. 저는 그런 오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희망의 대명사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식 교육, 한국 드라마, K푸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고 오빠와 함께 한국 뉴스까지 찾아보게 됐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단 하나, 삼성전자라는 한국 기업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무표정한 얼굴로 퇴근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관리자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많이 예민해졌어.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말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어느 날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건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빠가 삼성전자 파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가족을 위해 항상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직장을 걸고 파업에 나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였고 결국 저는 직접 그의 집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오빠의 집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오빠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제가 들어왔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파업에 참여한 거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삼성은 오빠한테, 아니 우리 가족한테 기적 같은 기회를 준 회사잖아.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어? 오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안누야, 나도 알아. 삼성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하지만 회사는 지난 3년간 우리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들어준 적 없어. 야간 근무 수당 문제, 기숙사 식사의 질, 과도한 연장 근무 다들 불만이 쌓였는데 회사는 늘 묵묵부답이었어. 그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겪은 불만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안정되자 저는 제 일에만 몰두했고 오빠의 사소한 불만마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렸던 거죠. 하지만 파업은 너무 위험해. 오빠도 알잖아.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렇기에 더는 미룰 수 없는 거야. 지금 아니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난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빠는 항상 조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기에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이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정부 관계자들이 공장 주변에 출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서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안누, 삼성전자 파업 현장에 출동해라. 진압작전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라.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현장에 오빠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로서의 의무와 가족으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누프라자 경위, 삼성전자 파업 현장에 출동하시오. 그 명령이 떨어지던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멍하니 지휘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제 오빠가 그 현장에 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경위, 지금은 사적인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야. 파업은 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 사태를 방치하면 인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거야. 너도 알겠지만 삼성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단지 오빠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 오빠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제가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전투복을 입고 방패를 들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 경찰들은 집중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오빠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혹시 그를 마주치면, 아니 마주치게 된다면 나는 과연 경찰로서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파업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공장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라구 제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결의로 굳어 있었고 손에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오빠였습니다. 어릴 적 우기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던 집에서 제게 우산을 씌워주던 그 따뜻한 오빠가 지금은 거친 군중의 맨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모든 부대, 시위대를 분산시키고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라. 과격행동 발생 시 물리력 사용 허가한다.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에서 오빠를 체포 대상으로 규정한 겁니다. 어쩌면 제 손으로 오빠를 끌고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진입하자 시위대는 격렬하게 반응했고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연막탄이 터졌고 서로가 밀치고 소리 지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오빠가 있는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오빠, 거기서 나와, 위험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다른 수백 명의 소리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눈앞에서 오빠는 동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멈춰, 그 사람은 내 오빠야. 제 외침도 허공에 흩어졌고 라구는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누, 괜찮아. 나 이 싸움 후회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오빠를 막을 수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곧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저는 멍한 상태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빠를 이렇게까지 만든 것일까? 단지 근무 조건과 임금 문제였을까?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과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안누, 이번 파업 뒤에 이상한 조직이 개입된 정황이 발견됐어. 인도 공산당과 연계된 인도 노동조합 센터가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조직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삼성 파업을 이용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 조건들을 봐. 월급 2배 인상, 주 35시간 근무, 고용 세습까지. 이건 삼성도 어떤 외국 기업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빠는 그저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바랐던 것뿐이었을 텐데 그 마음이 정치적인 조직에 이용당하고 있었다면 그날 밤 구금되었던 시위자들이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데리러 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의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안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멈출 수 없어. 회사가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인도 노동조합 센터가 진짜 너희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오빠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 하지만 그들 말고는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의 말 속에서 저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 순수한 의도가 정치적 수단에 휘말려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이번엔 진짜 너희 편이 누군지, 그리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 아닐까?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혼란과 고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이제 진짜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오빠라고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안누, 너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그가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선택에 대해 되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싸우는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던 노조도 결국은 정치적 도구였던 거고 그들도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어.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를 시험에 들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마저 멀어지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 후 오빠는 다른 조합원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배신자라며 그를 비난했고 일부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정치 싸움하러 온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거잖아. 그의 말은 서서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노동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결국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 측도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직접 삼성 측과 접촉하며 갈등 조정에 나섰고 결국 삼성이 노동자 대표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협상 결과 삼성은 일부 현실적인 조건들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노동자들도 무리한 요구는 철회하며 생산성 인센티브제 도입, 기숙사 식사 개선, 교대 근무 환경 점검 등의 현실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갈등은 봉합되었고 공장은 다시 조용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다시 공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출근 첫날 그는 새로 산 깔끔한 셔츠를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난 오빠가 자랑스러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둘이 여기까지 온 거 쉽지 않았잖아.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때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위기였고 공동체의 혼란이었으며 외국 기업과 지역사회 사이의 신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도 사회도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되고 외국 기업의 투자와 노동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이라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오빠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연해 나가고 싶습니다. 삼성도 우리도 이 싸움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첸나이의 여성 경찰 안누 프라자 그리고 그녀의 오빠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한국 기업이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갈등과 깨달음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함께 느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념은 중요하지만 그 신념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외국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길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실된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